승차 거부, 내돈 내고 훈계 듣는 불쾌한 경험, 때로는 승객 대상 성희롱이나 성추행까지. 택시는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타다는 다릅니다. 조금 비싸지만 쾌적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승객에게 말을 걸지도 않아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타다의 기사들은 택시와 뭐가 다르길래 말을 걸지 않는 걸까요? 타다는 택시 같지만 택시와 구조가 다릅니다. 택시보단 수학여행 갈 때 타고 가는 전세버스랑 비슷하죠. 타다의 카니발은 렌트카인데요. 우리가 타다의 요금으로 알고 있는 비용은 사실 그 시간 동안 기사와 차를 빌린 값입니다. 법에선 렌터카 사업과 택시 같은 운송업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는데요. 타다는 카니발 같은 차를 빌릴 때 기사까지 소개해주는 예외를 이용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 규정은 관광 때문에 생겼는데요. 타다의 방식은 렌터카 업체가 택시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서 편법이다 아니다 말이 많습니다.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는 타다는 인력업체에서 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타다의 기사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파견 계약과 원하는 시간만 알바처럼 일하는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타다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손쉽게 계약이 해지되고 그러면 일을 못합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회사원이거나 사장님인 택시기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말을 안 거는 게 아니고 못 거는 겁니다. 요새 등장한 업체들은 이런 형태를 플랫폼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플랫폼은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런 플랫폼은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불가능했던 것들을 사고 팔 수 있게 합니다. 자가용으로 이동할 때 남는 자리를 판다거나 집에 남는 방을 여행객에게 내어주는 것처럼요. 사람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지만 이런 플랫폼 위에서 자신의 노동을 파는 사람들은 시간을 이런저런 회사에 쪼갤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더 많은 알바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혹은 공유경제라고 별명을 달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타다의 경우 전업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퇴근 후 일하거나 주말에만 하는 식도 가능하거든요. 일을 하기 위한 문턱도 낮고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이 작은 단위의 시간을 경제활동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아 보이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책임을 지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회사의 책임을 물 수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잘라버린 다음 죄송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고 선을 그어버리면 됩니다. 최근엔 타다에서도 남성 드라이버가 여성 승객을 태운 후 만남을 요청하며 수차례 연락을 취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외의 우버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된 곳도 비슷했습니다. 타다의 사례가 특이한 일은 아닌 거죠. 일하는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플랫폼 회사들은 자유로운 개인이 시간을 알차게 써서 돈을 더 버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풀타임 직장인처럼 일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프리랜서다 보니 4대 보험은 꿈도 못 꾸고 별점을 낮게 받으면 해고당할까봐 걱정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파견, 프리랜서 고용과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리기사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의 드라이버들, 쿠팡의 물품을 배송하는 쿠팡 플렉스, 각종 배달 서비스의 오토바이 기사들과 타다의 기사들까지.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가 54만 명가량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플랫폼 회사는 우리 덕분에 근무 여건이 좋아졌다 고도 얘기하지만 대리기사가 타다기사가 되고 치킨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하도록 구조를 바꾼 게 무슨 대단한 혁신이냐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플랫폼 위에선 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라도 만들어서 대항하는 게 쉽지 않죠.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미래와 부정적인 전망이 교차하지만 앞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많아진다는데 이견을 꺼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되는 플랫폼 일자리가 평범한 노동자 입장에서 썩 좋지 않다는 것에도 많은 사람이 동의하죠. 편리한 기술, 마냥 좋은 것만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일하게 될까요?